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는 평소보다 더 각별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선의 시작인 아이오와 커커스를 불과 이제 3주 남긴 시점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선두주자가 나타나지 않고 4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이란 사태로 전쟁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고, 또 선두 후보들 간에 여성의 정치적인 능력을 놓고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토론회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6명만이 토론회에 출연 자격을 얻었는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 과연 누가 트럼프를 꺾을 수 있을 것이냐로부터 시작해서 중동정책, 전쟁, 교육, 기후, 헬스케어, 성차별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기상들은 현재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지지 그리고 트럼프 반대 그룹이 거의 절반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2분의 1선이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탄핵 논쟁이 가열돼도, 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해도, 또 북한이 공갈을 치기 시작해도 지지, 반대, 그 그룹 사이의 변화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양극화의 고착 현상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 선거의 승패를 예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 내용, 승자 패자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이오와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4명의 후보, 바이든,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 거의 동률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과 데모인 레지스터 신문이 최근에 폴링을 해보니까 45% 정도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전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이오와주는 큰 주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선이 벌어지는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이제 2월 3일에 벌어지게 되는데, 2월 11일에 있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라든가 3월 3일에 있을 슈퍼 투스데이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승리를 했다고 당 후보로 당선된다는 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아이오와주 또 뉴햄프셔주 등에서 초반전을 소홀히 했다가는 완전히 사라지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고 큰 구설수에 올라있는 루디 줄리아니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뉴욕시장인 마이크 블룸버그가 장외에서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광고전만 펴고 있는데, 과연 그가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의 배경에는 아주 육중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탄핵입니다. 하원의 탄핵안이 결국 상원으로 가게 되고, 상원 총무의 말에 따르면 내주 화요일부터 탄핵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란과의 전쟁이 일촉즉발해서 멈춰섰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징병 준비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작 관심의 초점이 됐던 사안은 여성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2018년도에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성 후보가 금년도 선거, 2020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2개의 이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권리 또는 능력, 가장 민감한 선거 이슈고, 투표인의 절반이 여성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민주당 대선전의 최대 이슈가 과연 누가 트럼프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인데, 정책도 좋고 인물도 좋지만 일단 트럼프를 꺾기만 해라. 그게 누구냐?
이것이 제1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슈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토론회 끝에 단상에서 후보들끼리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워런 상원의원이 샌더스 상원의원이 악수를 위해서 내미는 손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텔레비전에 잡혔는데 그만큼 둘 사이가 서로 고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 중에는 워런 상원의원이 샌더스 상원의원을 보고 그런 내 친구고 내가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청중들의 시선이 분산된 순간에는 두 사람이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써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단상에 선 후보들의 전원이 백인이고 이 중에 여성이 2명입니다. 워런의 여성표 끌기 작전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electability, 당선 가능성 논란에서 워런 상원의원이 이 6명 중에서 30년 동안에 공화당에게 낙선이 안 되고 승리한 사람이 워런 내 자신과 에이미 클로버처 미네소타 상원의원 여성입니다. 둘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문제 또 당선역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꺼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우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샌더스가 할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는 이라크 전쟁 때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인데 이라크 전쟁과 비엔남 전쟁은 모두 거짓말에서 비롯된 전쟁이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라크 전보다도 더 혹독한 전쟁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단골 메뉴인 헬스케어 문제 논의가 다시 있었습니다. 개혁주의자인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샌더스 상원의원은 Medicare for All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배경은 지금 세상이 기술화되고 세계화되고 컴퓨터화됐기 때문에 부의 집중이 계속되고 있다. 애마존이 돈을 다 번다.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라도 혜택을 확대해서 부의 재분배를 시도해야만이 중산층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로버처나 버티저지 후보 등은 이 안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잘못하면 오히려 1억 5천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 또 이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표를 트럼프에게 줄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아직 나온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오바마 케어는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에서 파기를 시키려고 줄곧 노력을 해온 사항입니다. 이 한인사회 안에 오바마 케어 수혜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헬스케어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각자가 그 장단점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토론회가 끝나면 반드시 언론들이 하는 의식이 있는데 winners and losers 이겁니다. CNN은 winners로 피트 버티저지 전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처 미네소타 상원의원을 꼽았고 루저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버먼트 상원의원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위너스로 워런, 클로버처, 샌더스의 반응 등을 꼽았고 루저는 피트 버티저지 그리고 블룸버그 캠페인의 라이브 트윗 이것을 꼽았습니다. 일부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6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이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마지막 TV 토론회를 열고 이란 등 미국의 외교 문제 등의 다양한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3일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카심 솔레마니 사살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고 샌더스 의원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거론하며 이라크 공격을 찬성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샌더스 의원의 여성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발언도 토론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워런 상원 의원도 그는 친구라며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해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자리는 2월 3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입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상원 송부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탄핵 사건을 촉발한 유크레인 스캔들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들은 어제 하원법사위원회에 유크레인계 미국인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가 제출한 증거를 보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줄리아니는 파르나스를 통해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증거물은 파르나스의 자필 메모와 이메일, 암호 메시지 등입니다. 하원은 오늘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와 탄핵소추위원 지명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4명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상원 의원은 초당적 버전은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51표를 확보했다며 수전 콜린스, 타드 영, 마이클 리, 랜드폴 등 4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오전 펠로알토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간 현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회담이 종료된 후 낸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에 지속적인 힘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국의 신남방 정책 협력을 재차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이 시간 현재 겨울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얼음비가 내리겠으며 주말에 2개의 스톰 시스템이 시카고 지역을 통과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눈 올 확률이 80에서 90%, 기온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최저 6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앰뷸런스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응급차의 출동 시간이 규정된 6분을 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응급 요원과 차량의 부족 현상도 지적이 됐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추가 차량 구입을 약속했으나 재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 당국은 지난 2년 동안 응급차 사용료 수십만 달러를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브룩필드 동물원의 사자 2마리가 2주 간격으로 사망했습니다. 2주 전 이 동물원에 오래 기거했던 아프리카 숫사자가 사망했는데 뒤를 이어 어제 암사자도 사망했습니다. 암사자는 외곽 보호 참호 깊이 15피트의 격리 지역에서 사체로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겨울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흐리고 곳에 따라 얼음 비가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15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이 10도에서 20도대로 크게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14도. 금요일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5도입니다.